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합천에서 발생해 경북 고령까지 확산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최고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진화율은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현 기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된 것 같은데 불길이 잘 잡히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고령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진화 헬기가 속속 투입되고 비도 간간히 내리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전 11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60%라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오전부터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했는데요.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진화 인력 2,0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1,600여 대를 합천과 고령 두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정오쯤 주부를 잡겠다는 목표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안개로 시계가 불량해 진화 헬기가 애초 계획된 47대보다 적은 16대만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6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던 합천과 고령군 189가구 주민 500여 명은 차츰 불길이 잡히면서 오늘 오전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합천면 율곡면 야산에서 난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고령까지 번져 산림청이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103주년 3.1절 기념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면서도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새로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최된 103주년 3.1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본이 선진국으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조들은 3.1 독립운동 선언에서 동양 평화를 위해 함께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며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전 세계적 과제 대응을 함께 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한반도 평화 지속을 위한 대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로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도 대화가 끊긴 평화는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입니다. 3.1 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에게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5위를 달성한 차준환 선수가 낭송했고 독립선언서는 외국인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등으로 낭독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3.1절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각각 대규모 유세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 주택 공급을 거듭 약속했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 현충원에 참배하며 정권 교체가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집중 유세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 서울에 107만 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 경제 대화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명동에서 3.1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현충원 참배로 3.1절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묘역에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연세대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라는 이름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1절 메시지를 내고 100여 년 전 우리 애국지사들처럼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침략 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침략 전쟁은 인류의 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경기도 파주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만약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총을 들고 싸우겠다며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후에는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합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 8,99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112명, 위중증 환자는 727명입니다. 재택치료자는 79만 2,494명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동거인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패스 확인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나라가 처음 마주 앉아 5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 협상을 이어가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맞대응해 외화 통제 등 제재를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나라가 가진 첫 협상이 약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구체적 회담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다음 협상을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에서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Стороны определили ряд приоритетных тем, по которым наметились определенные решения.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역업자들은 외화 수입의 80%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증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유럽 국가들이 취한 러시아 항공기 비행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등 36개국 항공사들의 러시아로의 항공편 운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독일과 벨기에 정부도 어제 자국민들에게 서둘러 러시아를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의회는 어제 자국민이 원하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3.1절인 오늘은 전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하게 곳곳에 이어지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제주도와 경북,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비구름의 뒤를 따라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 13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공기가 다소 차가워지겠습니다. 이후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1일 12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